EJ 멍상의학. 난치병의 자연치유를 선도하는 자연치유 아카데미의 조병식 원장님과 한방의 과학화를 추구하는 전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김기옥 박사님의 건강한 의학 수다가 지금 펼쳐집니다. 문희정 아나운서의 톡톡 튀는 진행과 함께하는 멍상의학은 기존에 알고 있던 난치병에 대한 상식을 뛰어넘어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가장 하기 쉬운 마음가짐. 멍 때리는 의학 토크, 멍상의학 시작하겠습니다. 멍상의학은 EJ 생활역사협동조합이 제작 배포합니다.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그만인 방송 따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확한 최신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리는 국내 유일의 의학 정보 프로그램이라고 자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멍상의학의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병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기옥입니다. 제가 이 방송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자부심 어떻게 보십니까?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서로 이해를 하면서 보완을 하고 또 새로운 모색을 하는 그게 최초의 방송이기 때문에 무리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하나의 좋은 시도가 돼서 한국의 의학이 발전하는 그런 모티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산에서 내려온 놈이 무슨 뭐 최신 정보 의학을 이야기할 수 있나? 이런 그런 선입견을 예,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나름 자부하면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의사, 네, 계속 의료 현장에서 우리 한우분들의 치유를 돕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저는 그렇게 자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요즘은요 예능도요 옛날 방식의 진행을 하게 되면은 자막에서 PD가 그 진행자를 디스해요. 어휴 옛날 방식 예능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사실은 저희가 뭐 예능 예를 들었습니다만 사람들에게 정작 필요한 정보들이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의사 선생님들 하면은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니까 그 배운 거 가지고 일생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최신 정보에 민감해야 되는 직업이 의사라는 직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학회에서 2달에 한 번씩 계속 세미나 열고 있고요. 네. 아카데미 계속 뭐 하고 있고요. 다들 열심히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통합의학 하는 의사들은 또 많은 정보들을 통합해서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더더욱 공부가 많이 필요하고요. 최신 것과 또 옛것이 조화되는 통합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또 무조건 최신으로 나오는 게 다 믿을만하고 옛날 건 다 아니야. 이건 또 아니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동양의학은 한 2000년 이상을 그 경험으로 이렇게 축적돼서 만들어진 의학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아직까지는 첨단 의학이나 또 이 과학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것들은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온고의 지신이라고 해서 옛 것을 다시 한번 잘 살피면서 새 것에 대해서도 늘 깨어있는 그런 정신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게 의학이 발전하면서 만나고 있거든요. 가장 최신 의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양자의학입니다. 양자의학. 예, 서양에서 양자물리학, 최신 물리학이 양자물리학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최근에 힉스라는 파동과 관련된 물질이 또 증명이 되었고요. 이것을 우리가 의학으로 가져온 게 양자의학이에요. 인체의 구조가 몸, 정신, 에너지장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고요. 이것이 사실 동양의학의 정기신 이론이죠. 예. 사실 오늘 이야기할 이 심신의학 분야는 현대의학에서는 존재하지는 않았거든요. 현대의학은 이제 눈에 보이는 물질인 몸만 가지고 연구를 하고 밝힌 의학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 정신의학이란 부분마저도
물질화 시켜서 해석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치료를 신경정단 했죠. 물질의 문제로 그렇죠. 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정신 분석학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마음의 문제는 이전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고 주로 종교적인 영역이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최근에 과학적으로 연구한 많은 좋은 결과들이 나오면서 이 새로운 의학 분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예, 실제로 그 동의보감이라는 것이 중국의 의학은 서쪽 의학이고 우리나라 의학은 동의다. 그래서 동의보감이거든요. 근데 이 동의보감의 독특한 체계라는 것은 정기신으로 기초를 나누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보면 정신을 다룬 그런 질환부터 이게 나열이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지만은 이 정신적인 요소를 중요시 보는 심신질환을 먼저 다루었다는 것은 이 동의보감이 굉장히 갖는 의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현대의학은 어떻게 보면 정신이라는 건 따로 분리를 해갖고 정신과라는 분야가 따로 있고 또 이제 육체의학도 굉장히 미세한 부분으로 쪼개서 치료를 하지만 한의학이라는 것은 정신도 몸의 일부고 몸도 정신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그 심신일려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한의학은 정신이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면서 몸도 다뤘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처음부터 정기신이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었는데 가장 최신 양자의학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마음의학이라고도 하고 심신의학이라고도 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몸 아파서 병원에 가면 사실 우리 몸이 마음과 하나인데 마음을 들여다보는 의사는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상부터 일단 얘기하고 예. 거기에 맞게 약 처방부터.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따로 놀지 않거든요. 마음이 몸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또 몸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를 진료할 때 어떤 질병의 원인이나 또 그것을 진단하고 또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할 때도 이 마음 문제는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마음이라는 부분을 지금까지는 스트레스라는 항목에 집어넣어서 좀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최근에 크게 스트레스 받은 적 있으세요? 라고 병원 가면 이제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실은 조금 더 확대됐어야 되고 커졌어야 되는 부분을 그냥 스트레스 딱 한 단어로 그래. 뭉뚱거려가지고 예. 그리고 스트레스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마음만 그러면 몸도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렇죠. 예, 자세가 불편하면 그것에 영향을 미쳐갖고 내장까지도 연결되고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큰 병의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이제 최근에는 그 서구에서도 심리적인 그런 것들이 연구되면서 모든 질병에도 심리적인 인자가 있다. 예, 또 심지어는 사회적인 인자도 신체 질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할 정도로 질병이라는 것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이제 시도하는 것이 바로 심신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금방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이제 이게 발전을 했고요. 사실 뭐 스트레스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이 정신적인 심리적인 요인이 얼마나 질병과 연관관계가 큰가. 정신 마음의 문제 그 자체에 또 질환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 특히 현대인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뭐 불면증이나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이게 이제 자율신경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심리적인 원인이 크게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치료에도 활용이 되어야 되고 또 특히 이것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또 특히 우리가 그 사회관계에서 많은 그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소통의 문제, 대화의 문제를 어떻게 또 극복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심신증이라는 것이 노이로제라고 흔히 말하는 신경증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심신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이렇게 투쟁 중이고 그것을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노이로제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아니고 현실 도피예요. 또 왜곡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노이로제와 심신증은 좀 다른데 어쨌든 우리가 심리적인 요소라든지 심리적인 것이 어느 장부에
국한에서 영향을 미쳤을 때, 음. 예, 요것을 이제 심신증이라고. 그리고 우리 한방에서는 정신이라는 것이 각 장기에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 화가 나는 것은 간에서 나는 것이고, 아. 예, 우울해지는 것은 폐에서 문제점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의학에서는 다 뇌에서 하는 거지 무슨 소리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자기를 느껴보면 그 반응이 바로 나타나요. 대부분 보면 이렇게 지방간이 있다든지 하는 사람은 손바닥이 빨갛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짜증이 잘 나고 화를 잘 내요. 그런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내장 장기와도 관련이 있다. 보는 것이 이제 심신증의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 문득 드는 생각이 화 잘 내고 우울해지고 이게 요즘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증상이거든요. 이분들 다 간하고 폐가 안 좋습니까? 이게 이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치료 방법에서 그걸 구사를 하면은 이 우울한 것도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우리는 정신만을 뭐 어떻게 컨트롤해 갖고 신경을 안정시킨다라는 것이 아니고 장기를 조절해 주면 자연적으로 정신도 좋아지고 또 올바른 상태에 깨진 균형을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한의학이 조금 이제 서양의학과 다른 점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보통 심리적인 스트레스 상태가 이제 슬픔이나 분노, 불안, 공포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우리 장기를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물질인 육체가 DNA, 분자, 세포, 조직, 장기 뭐 이렇게 쭉 나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을 바로 미치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또 이루어져 있고요. 이것이 이제 신경, 정신, 면역학, 정신, 신경, 면역학 이런 또 학문으로 또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이제 스트레스가 면역 기능을 억제하고 또 유전자 발현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동맥 경화를 일으키고 암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또 연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금방 이제 심신증 말씀을 했는데 실제 연관관계가 크다고 봐요. 이게 조금 더 연구가 되면 이 부분들도 좀 더 그런 근거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우리 영어로는 디프레스 됐다고 하거든요. 네, 우울하다든지 우울하다는 슬프다든지 아니면 뭐 죄책감이라도 후회, 불신 이런 거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그 우리의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으로 몰고 가는 이런 것으로 보고 뭐 희망이라든지 용기, 믿음, 사랑 이런 것 같은 것들은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굳이 정말 전문적인 의학 수치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은 다들 그런 걸 알잖아요. 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때 내 기분 상태부터 몸이 보이는 반응까지 정말 다르니까 좋은 얘기 많이 해야 된다. 우리 흔히 이런 얘기는 지금 일상적으로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하다못해 집에서 키우는 하추한테도 좋은 얘기 많이 하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 예.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분명히 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몸에 문제가 생겨서 갔더니 스트레스부터 체킹을 하더라는 거죠. 예, 예. 그러면서 아 이게 정말로 상관관계가 깊은가 보다까지는 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걸 제가 조금 더 수치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이제 전문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점수화하는 진단법이 있거든요. 네. 이제 가족 사망을 100점으로 했을 때 가장 큰 이혼이 73점, 부부 별거가 65점. 네, 이렇게 이제 총점을 내는 겁니다. 네. 총점을 내었을 때 300점 이상이면 12개월 후에 질병이 발병할 확률이 49%. 그리고 200점 이하일 때는 질병이 발병할 확률이 9%. 예, 뭐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와 질병과 연관관계가 크다는 게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예로 드신 가족 사망이라든지 이혼, 부부 별거 이거 굉장히 대표적으로 좀 큰 스트레스 지수를 그렇죠, 가진 그렇죠. 것들이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직장 상사로부터의 네. 스트레스, 친구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수치가 지수가 조금 낮기는 하지만 역시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요인들인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정해져 그게 있나요? 계속 예. 쌓이고 모이면 또 엄청난 스트레스 점수가 되겠죠. 예,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화병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으로 모든 것이 참는 게 미덕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쌓여서 쉬운 얘기로 하면 뚜껑 열렸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냄비에다가 불을 세게 하면 나중에 그 압박에서 뚜껑이 들락날락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화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화병이요.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그 화병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나라 교포들이 미국에 가서 살다 보면 위경련이라고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그런 병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인은 화병이 있고 이 위경련을 일으키는 것이 스트레스를 참아서 오는 것이다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화병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용어가 됐어요. 예, 그런데 질병으로 이제 등재가 된 거죠. 예. 예. 질병용으로. 예. 예. 화병이요? 예. 예. 정확한 표현이 화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어로도 그런 예. 화병이라고 씁니다. 예. 예. 오 마이 갓. 예. 저 정신과 질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인간관계거든요. 예. 예, 인간관계가 참 스트레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원만히 해결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외국적으로 화냄을 자꾸 부추겨서 때로는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이 묻지마 살인, 뭐 묻지마 사고, 또 보복 이런 거 같은 것들이 이제 화병 중에 하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네. 그 실제로 제가 우리 한우분들 암이나 난치병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제가 꼭 스트레스 문제를 체크를 하거든요. 이 앞에서 말씀드린 점수화를 내는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았던 상황들을 기록을 하게 하고 점수로도 내고 그다음에 본인의 성격도 체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최근에 들어서 내 병의 원인은 제가 직접 쓰게 해요. 3가지를 직접 쓰게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스트레스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게 최근 한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지고 또 핵가족화되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또 정서를 나눌 수 있는 대상도 줄어들고 심리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지금 겪고 있는 사실 지금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도 1위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이게 병의 원인으로 되고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일제 강점기 뭐 그 전에도 침략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정신적인 그 이념 분단이라든지 이런 같은 것들이 이제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그 너무 빠른 시간에 압축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관을 정립하기 전에 또 바뀌고 그러는 거죠. 요즘 뭐 세대 차이다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 빠른 성장에 뒤따르는 그런 정신적인 가치의 정립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더 심해지는 그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정신적인 논란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가 굉장히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희가 여러 가지 이 스트레스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명상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이게 사실 50대 정도 되면 스스로를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굉장히 좀 어색해 하시면서 나라는 존재를 제대로 내가 이해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나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나. 뭐 이런 데 대해서 새롭게 깨닫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분위기가요. 어릴 때부터요. 웬만한 건 참지 못하면 그건 네 개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다. 이 정도도 못 견뎌서 뭘 하겠느냐. 계속 이런 세뇌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표출하는 방법도 안 가르쳐 주는 데다가 말도 못하는 상황까지 만들어 버린 거죠. 강압적으로.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병이 생겼는데 갑자기 나를 돌아보라고 그러고 터놓으라고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거죠. 한의학에서는 이제 칠정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기쁘고 화나고 또 우울하고 겁나고 이런 같은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 칠정론 할 때 그렇습니다. 그거죠. 근데 이제 예. 그것이 이제 적절히 발휘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조건 참는 게 아니고 적절히
분노도 누구든지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분노를 삭히는 방법 또는 그거를 딴 걸로 기분 전환을 시키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행여가 마을 앞으로 지나가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정화가 카타르시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날 때는 새드 무비라든지 슬픈 걸 봄으로 인해서 그게 정화가 됐거든요. 카타르시스가 됐는데 최근에는 그런 기회가 많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기분 전환 또는 기분을 이기는 방법 이런 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너무 구사를 못하고 그냥 오로지 스트레스만 받고 있다고 극단적인 굴 속으로 끌고 가는데 그러지 말고 가능하면 적절한 정도의 감정을 배설할 수 있게 크게 화낼 거를 조그맣게 화를 좀 내라는 거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미국 같은 데는 이 스트레스 해소방이 있어요. 가면은 인형이 여러 개 인형인데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인형 같은 걸 하나 골라요. 그러고서 몽둥이 가지고 그걸 다 부수고서 샤워하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조금 뭐 하지만은 여러 가지 그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또는 이렇게 다양한 모임 속에서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이 그냥 자기 성과, 성적에만 매달리고 있으니까 그걸 조금 떠나서 보라는 것이 이제 새로운 그런 명상법 중에 하나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항상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말고 자기를 떠나서 위에서 조명을 하는 거죠. 아,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럴 때는 가서 어떻게 해소를 해. 이런 식으로 그 어떤 현상을 보고 또 어떤 감정을 보고 떠나서 자기를 볼 수 있는 그런 돌아보기 이런 거 같은 것들이 이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명상 이야기로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명상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뭐 현대인들이 너무 살기 바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잘 가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금방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 60대 중병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너무 쌓아두고만 살아오게 되고요. 변화가 너무 극심하고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또 그다음에 경쟁도 너무 심하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살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 주체가 계속 흔들려요. 이게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고 내 삶의 목표도 이게 내가 정말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뭐 그런 정확하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또 이제 사회 변화에 따라서 막 흔들리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다 온전히 다 받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나답게 사는 것을 찾게 하는 거, 예. 그러니까 나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하는 거, 그걸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도 들여다보고, 그래서 내 삶의 주체, 나라는 사람의 주체도 좀 세우고, 내 삶의 목표도 새롭게 세우는 것, 이 과정이 우리가 명상을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과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과정이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어느새 우리 사회는 그런 것마저도 용납하지 않는지 특별하게 어떤 뭐 학교를 찾아간다거나 프로그램에 참가를 해서 그런 시간을 본인에게 주지 않으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인문학이라는 것이 뜨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거든요. 우리가 좀 인간성을 회복을 하고 그 좀 더 그 인간의 내면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데 간단히 저는 그 사람이 뒤를 돌아볼 수 있게 돼 있어요. 동물들은 뒤를 돌아볼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아, 네, 사람 목은 가늘어야지. 가늘기 때문에 취약하기도 하지만 뒤를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도 볼 수 있고 뒤에도 볼 수 있고 이제 한문에서 이제 우리가 인이라고 사람 인자에 두 이자를 쓰잖아요. 네, 인. 예, 그것은 바로 두 사람, 즉 나만 보지 말고 옆도 보고 같이 어울리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게 인이거든요.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좀 더 자기 자신만 생각할 게 아니고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의 양심은 무엇이고 우리의 본성은 무엇이고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면 세상이 당당하거든요. 우리 자연은 가난하게 살라 그러기도 않았고 부자로 살라지 않았지만 당당하고 독립적으로 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그 어느 분의 그 명언이 떠오르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면서 너무 그 자기가 세운 목표를 너무 높게 정해놓고 거기에서 허우적거리고 우울해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당당하고 독립적으로 자기의 세계를 확신을 가지고 정의롭게만 살면은 사실은 스트레스는 적다고 봐야 돼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사실은 우리 사회가 너무 획일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뭐 우리는 다 개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인간성인데, 예, 그래서 이제 나답게 산다는 것을 좀 찾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인용을 좀 해볼게요. 프란체스코 기도문에 보면요, 저는 이게 기독교인은 아닙니다만, 신이시여 내가 바꿀 수 없는 어떤 것이라면 그것을 수용할 편안한 마음을 주시옵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떨치고 나갈 용기를 주시옵고,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중병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의 생활 습관, 마음 습관이 우리의 병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합니다. 예, 내가 뭘 어떻게 바꿀 건지를 들여다보자. 이런 의미에서 먼저 이렇게 들여다보게 하는데, 이 과정을 잘 수행하신 분들이 아주 좋은 결과들이 있으세요. 예, 어떤 분은 너무 심하게 하셔가지고 그 실제 자기 수기를 쓰신 분이 계세요. 마누라 빼고 다 바꾸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마누라까지 바꾸는 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분은 네. 사기암, 말기암을 극복한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변화에는 세 가지 법칙이 있어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또 변하는 게 있어요. 또 변화해야 발전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많은 부분, 저희들도 이렇게 결혼해서 부부가 이렇게 살지만은 많은 부분은 자기한테도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 많은 문제점이 뭐냐면 변화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 이제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 이 본성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타협을 하려고 그러고 적당히 눈속임 하려고 그러니까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도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뒤떨어지는 것이고 자기한테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역사의 법칙은 변해야만 발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돌아볼 적에 우리의 그 주위라든지 나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이렇게 볼 적에 이 변화의 법칙을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나부터 바꾸고 내가 잘못된 것을 깨치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늘 자기만의 세계에서 빠져 있어 갖고 남을 오해하고 질투하고 잘된 거 못 보고 이러는 상황이 결국은 병을 만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무엇보다도 우리가 좀 훌륭한 사람을 인정을 할 줄 알고, 또 뭐예요? 자기가 어떻게든지 잘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거기에서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얻는 게 사실은 병에서 멀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자신을 변화하고 바꾸기 위해서라도 일단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수용하는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많은 스트레스 요인이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주변들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1위, 첫 번째 배우자, 두 번째 제가 조사를 다 한 거예요. 우리 한우분들 대상으로. 두 번째 여자분들은 고부 갈등, 예. 예, 커요. 부모님과의 갈등. 어린 시절에 또 특히 우리가 많이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과의 갈등이에요.
또 형제와의 갈등, 직장에서 또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 뭐 이런 가장 주변에 가까운 분들과의 이런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가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나를 이해하고 수용한 다음에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 그렇죠. 근데 이 순서가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수용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타인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거든요. 옛날 대학이라는 데 보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런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만 이게 그렇죠. 쉽게 제가 봐서는 사람이 굉장히 그 빠지기 쉬운 그런 유혹 또는 자기의 그 추구하는 가치가 다 다르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태음인들은 이 물질 만능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꾸 무력을 이 경제적인 분야에 너무 신경을 써요. 아니 잠깐만요, 김 원장님. 이 듣고 있는 태음인들 기분이 예. 안 좋으실 것 아니, 같은데. 다 이게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무엇에 스트레스를 받는가가 있거든요. 난 태음인 아닐세 이러면서 자꾸 부정하시는 그러니까, 분들이 아니, 근데 생길 이제 것 같은데. 소민들은 굉장히 자기가 사랑받는 거, 자기만 사랑받는 것, 흔히 말하는 공주병, 왕자병 이런데 굉장히 많이 걸려 있어요. 네. 자기만 사랑받아야 돼.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것이 이제 소민의 특징이라고 하면 소양인들은 너무 정의에 빠져 있어요. 정의로움 뭐가 좀 잘못된 것을 못 봐요.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사상 체질의학적인 관면에서 보는데 이것을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고 그러지만 자기의 정신적인 영적 평화를 위해서는 변하는데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무력에 너무 빠져 있는 사람들은 남에게 나눠주는 것, 봉사하는 것으로 이게 승화를 하면 굉장히 발전이 있으면서 또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병도 나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뭐랄까 적선한다고 그러는데 좋은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자기도 진짜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음인들은 사랑을 해야 돼. 나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남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동등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소양인들은 좀 체념을 해야 돼요. 좋은 정의가 있지만 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것, 포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포기를 하고 새롭게 태어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 계속 자기의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면 갈등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요. 많은 분들이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무언가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자 조금 더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방편들 중에 하나로 이 방송을 또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사회가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해서 나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마저도 누군가가 떠먹여 준다는 거죠. 그런 것마저도 다른 사람의 분석이라든지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차용을 해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두 분 원장님의 말씀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내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 방법은 저희가 참고를 해야 되고 조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예. 저희 방송 이름이 멍상의학이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야, 이제 나 이 뒤 파동이 너무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명상 이야기를 좀 네. 이제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한 대학병원의 암케어 통합의학센터. 코를 찡그립니다. 이곳에서는 암 환자들의 정신적 문제를 이완과 명상을 통해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치가 되고 힘을 탁 뒤로 편안하게. 그러면은 섰을 때 특정암의 치료가 목표가 아닌 전반적인 치유 능력 향상과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이 프로그램의 목표다. 내 몸을 쳐다보셨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질병 하나만 봐왔다면은 이제 몸을 아프게 하는 것도 이제 마음의 요소도 있고 또 아픔으로서 더 불안하게 하는 이런 통합적인 마인드로 그런 마음으로 환자를 이제 같이 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명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들. 명상은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명상을 꾸준히 하면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우울감이 줄고 행복감 등의 긍정적인 감정이 상승한다. 또한 뇌의 시상하부에서는 긍정 상태를 유도하는 베타 엔도르핀, 행복한 감정을 전달하는 세로토닌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암 환자의 명상에 대한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암 환자들이 명상을 한 이후 다양한 신체적 질병은 물론 전반적인 스트레스 증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암 환자들은 실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다. 첫 번째가 이제 아프니까 속이 상하면은 일단 통증이 거기부터 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명상요법하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고 결국엔 슬그머니 밀어내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그냥 하는 것 시간 때우려고 온 건데 이게 사람을 바뀌어져요. 명상을 하다 보니까 나를 비우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쳐다보게 되고. 아산병원 원내 뉴스. 최근 암 생존율이 증가하면서 암 환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요법이 암 치료 중인 환자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병원 암교육센터는 최근 유방암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51명에게 6주 동안 총 12회의 명상요법을 시행한 결과 명상에 참여하지 않은 환자 51명에 비해 불안과 피로감이 감소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선 치료와 명상을 함께 진행한 환자들은 불안이 평균 6.84점에서 5.51점으로 20% 정도 줄었고 피로감은 평균 3.94점에서 3.46점으로 12% 감소했습니다. 또 환자들 스스로 느끼는 삶의 질은 평균 57점에서 70점으로 향상되었으며 일부에서는 호흡곤란에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 결과 명상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아 보안의학 분야의 대표적 국제학술지인 보안대체요법에 게재됐습니다. 명상은 훈련만 잘 된다면 암 환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특히 환자 자신이 치유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암 환자들에게 치료의 자신감을 높여 전체적인 암 치료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우리가 질병을 만드는 건데 우리 삶을 또 힘들게 만들고요. 근데 이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좀 제거하고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늘 하는 얘기가 머리가 복잡해, 가슴이 답답해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이 가슴이 답답한 게 아까 이야기한 게 가장 대표적인 심하게 되면 이제 화병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머리 비우고 마음 비우는 게 명상이에요. 머리 비우고 마음 비우는 예. 거.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머리 비우고 마음 비우는 방법이 명상이다라는 거고요. 방법은 뒤에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머리를 비우는 방법은 주로 호흡 명상을 가지고 해요. 호흡 명상. 우리가 이제 단전호흡이라 그러는데 아랫배로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아, 숨 쉬는 거에만. 예, 숨 쉬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끼어만 있으면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비우기 위해서는 딴 무언가에 집중이 필요해요. 이 집중이 필요한 게 호흡에 집중하면 굉장히 또 많은 효과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단전 호흡을 하게 되면 단전이라는 곳이 이제 방광이 있는 자리예요. 예. 이제 거기에 집중해서 호흡을 하면 1차적으로 폐활량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이 많으면 기운이 위로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또 아프고 얼굴이 붉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렇게 내려가요. 밑에 아래쪽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우리가 원기 자리라고 해서 그곳에 우리가 기운을 모을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모아져야 그곳에 기운을 모아야 우리가 기혈순환이 제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일석삼조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제가 효과 더 있는 거 말씀드릴까요? 진짜 일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고단전 호흡, 좀 바꿔 얘기하면 복식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숨을 그 배 아래쪽까지 들여 마셨다가 내뱉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목소리 톤이 낮아집니다. 훨씬 안정감 있게 들리면서 신뢰감이 높아져요. 그리고 플러스 말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상대가 듣기에 훨씬 더 편안해져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설득력이 높아져요. 예, 맞아요. 그것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서는 바로 복식 호흡을 합니다. 이게 복식 호흡을 하면 마음도 맑아지거든요. 우리의 순수한 본성대로만 살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욕심이 생기면서 자꾸 흉식 호흡을 하면서 욕심도 생기고 숨 쉬는 곳이 네, 올라오죠. 위로. 감정이 네. 자꾸 더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복식 호흡 말씀을 하셨지만 원칙이 있어요. 그 복식 호흡이라는 걸 너무 깊이만 들으신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숨차거나 머리가 아파져요. 그래서 이제 그 가늘고 깊게 고르게 길게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호흡을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길게 하면 된다 생각하지만 나중에 숨이 차버린다고요. 그래서 가늘고 깊게 길게 고르게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러기 털을 하나 놓고서 그 코에 집중을 했었는데 뭐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가능하면 그 원칙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천천히 해나가야지 뭐 좀 심하면 이제 역복식 호흡이라고 그래서 뭐 숨을 들이쉬면서 배를 집어넣고 막 처음서부터 그러면은 오히려 몸이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서두르지 말고 지금 이 원칙을 지키면서 천천히 수련을 해나가라는 예, 거죠. 단전 호흡이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처음에 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의식을 아랫배에 두고 호흡을 편안하게 들어 마시고 길게 내쉬고 이렇게 이제 가르쳐 드려요. 그러면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잘 따라 하시거든요. 그 어쨌든 이제 이런 호흡에 집중을 해서 명상을 하면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없앨 수 있는 거죠. 이제 처음부터 물론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수도 없이 잡념이 들어오죠. 잡념이 들어올 때는 얼른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고 이런 방식으로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무념무상의 경지로 가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하면 그 상태까지 그게 가나요? 2, 3분. 어. 보통 저희가 이제 명상음악을 7, 8분짜리를 틀어주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한 2, 3분만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경지로 가요. 그 이제 초보자들은 자꾸 잡생각이 더 나게 돼 있어요. 눈을 감으면 더 그렇고. 그래서 이제 딴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단전이 배꼽 밑에 한 5cm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자꾸 두드리다 보면 자연적으로 거기에 의식이 돼요. 아프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를 의식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그래서 이제 제일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라면 단전을 두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양손을 북치듯이 계속 두드리다 보면 신경이 집중이 글로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항상 코를 의식하고서 이 호흡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눈을 감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집중을 하려고 하면 잡생각이 더 나고 더 힘들어져요. 그런 때는 이제 뭐 한 가지를 대체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먼지처럼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지만 떴다 가라앉아 이렇게 안정화되는데 우리 마음도 그래요. 하나에 집중을 하면 조금씩은 편안해져요. 그래서 이제 뭐 숫자를 센다든지 어떤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끝을 집중하고서 계속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이제 초보자들은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좋아지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복식 호흡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그런 단계까지 가져야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명상은 이제 마음 비우는 거죠. 첫 번째 호흡 명상으로 머리 비우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 비우는 명상은 이제 중단전이라고 하는데 가슴 한가운데죠. 우리가 감정이 일어나는 곳은 가슴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감정이 내 마음 속을 이게 들여다보게 하는 거죠. 이때는 이제 내 마음 속을 들여다보고 올라오는 첫 번째 감정을 붙잡고 그대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때는 뭐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해석을 하고 읽어보는 거죠. 예. 그러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감정이나 생각들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그대로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올라와요. 그걸 들여다보고만 있어도 하나하나씩 정리가 되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음 챙김 명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또 비우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 감정들을 말 그대로 딱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예.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그렇죠. 된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마음 챙김 명상.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또 명상의 중요한 의미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생각들이 과거에 가 있거나 미래에 가 있어요. 과거에 벌써 지난 얘기들을 가지고 후회를 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미래에 다가오지 않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또 불안해하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가 오지 않은 그렇죠. 많은 미래라면서요. 걱정을 하죠. 예. 물론 이제 우리 사회가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 뭐 노후 걱정을 하게 되고 네. 자식 걱정하게 되고 맞아요. 막 이 걱정투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하는 거죠, 생각을. 예,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하면 호흡에 집중한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해서 지금 이 순간을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또 이해하고 스트레스를 준 슬픔과 미움의 대상인 그 사람도 또 보게 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가능한 거죠. 한마디로 명상이라는 것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행복해지지는 절대 않아요. 그 이제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시간이 없다고 자꾸 핑계를 대다 보면 안 되고 정말 하루에 한 번씩 아침이든 저녁이든 시간을 정해놓고 한 번씩은 나를 챙겨보는 이 마음 챙김 훈련을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이제 자기도 컨트롤이 돼요. 그래서 이제 누가 기분을 건드린다든지 또는 가다 잘못된 걸 본다든지 이래도 그 바로 움직이질 않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흔히 말하는 중형이다. 늘 일정한 마음을 자기 중심을 갖고 챙길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 하다 보면 조금씩은 이제 편안해져요. 예. 그 사실 요즘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네, 모두가 다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뭐 예. 화가 나는 일이 또 많기도 하고요. 이게 억제가 안 되는 경우에 막 이렇게 폭발해서 터져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내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게 하는 거죠. 사실 이건 찰나거든요. 이렇게 분노가 막 올라올 때, 내가 지금 뭔가 화가 나는구나, 분노가 일고 있구나, 이것을 나 자신을 스스로 알아차리게 되면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지금 이 순간은 그렇게 분노하고 화낼 때가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 해결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1차적인 감정을 폭발시켰을 때 뒤따르게 되는 후환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꾸 화나게 하고 또 그걸 조절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위에 헬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핵가족화되고 또 가족들이 같이 안 살고 떨어져 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옛날처럼 대가족이 있으면 자기 편이 있거든요. 자기가 잘못했어도 자기를 이해해주는 삼촌이나 이모나 고모가 있었단 말이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할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자기를 조절해 줄 수 있는 환경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이렉트해요.
혼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밖에서 되게 열받아서 들어갔는데 혼자야. 안에.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인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같이 모여서 살면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이 살 때 그런 그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지만 좀 가족을 생각해서 참고 그래야 되는데 부부간에도 따로 떨어져서 살면서 화가 나도 그냥 어디 가서 해결할 데가 없으니까 가서 터지는 거거든요. 가정이 잘 정립돼 있고 또 가정이 편안한 곳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너 성적이 나쁘네. 뭐 돈을 적게 벌었는데 매일 이렇게 스트레스만 주고 자기 욕심만 챙기면서 상대방은 이해를 못 해주는 것이 우리가 또 한편의 그 사회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실 지금 뭐 만연한 스트레스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공동체의 붕괴가 큰 원인이에요. 이야기를 할 대상, 서로 나눌 대상이 없는 거죠. 그 사실 또 이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또 좋은 게 수다 떨기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아주머니들, 여성분들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수다 떨면 우리 아주머니들은 주로 뭐 하는 얘기들이 뭐 다 있잖아요. 공통적인 아유, 게. 예. 압류 뭐 똑같죠. 주로 이제 남편 얘기, 시어머니 얘기, 그렇죠. 자식 얘기하면서 또 풀거든요. 예. 남자들은 쓸데없는 얘기한다 그러지만은 저는 수다는 마음을 비우기 위한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천주교 같은 데 하면 고백성사 하잖아요.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수다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또 자기의 감정을 배설하는 방법일 수가 있어갖고 저는 수다라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 저희들은 이제 그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주변에 나와 가까운 사람들하고 스트레스를 서로 주고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된 문제는 대화의 문제와 소통의 문제예요.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예, 뭐 늘 이렇게 상대방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못하고 내가 또 이야기하는 방법이 또 그 사람을 또 불편하게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런 훈련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은 이제 비폭력 대화라는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관찰을 하고 느낌을 이야기하고 또 내 욕구를 이야기하고 부탁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건데 우리가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게 너는 항상 늘 그래 꼭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경우가 되면 상대방을 주로 평가하고 듣기보다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상대방이 부담을 가지게 되고 대화가 더 이상 또 진전이 되지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의료 체계상 의사들이 너무 많은 환자를 봐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여유 있는 걸 알면서도 환자와 대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심신의학에서 다루지만 의사가 실제로 참여하는 의사가 된다 봅니다. 우리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사회 구조라든지 또 거기서에 나올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면서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어떤 질병을 찝어내고 거기 처방만 해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의사 이런 상으로 이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의사가 좀 더 환자에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 어떤 미국의 의사가 매일 유방암 환자를 보는데 아픈지 만져보거나 얘기를 안 해보고 매일 필름만 보고도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거를 반성한 적이 있어요. 저도 한 3년 동안 환자를 안 보고 이제 경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걸 반성을 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냥 맨날 병만 본 거지 사람을 보지를 못했구나. 이제 우리 그 심신의학을 오늘 다루는 것은 앞으로 의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거기에 껴들어서 뭔가 그 사람들을 믿어주고 또 그 사람들을 결단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좀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좀 오늘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심신의학을 좀 다루는 것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동양의학에서 정기신 얘기를 했고 우리 그 조 원장님께서 처음에 몸과 정신과 에너지 파장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이제 봐야 되는 상황까지 갔다면 더불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에너지 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어떤 신호들을 내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무리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심신의학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사랑이거든요. 좋은 사랑, 마음이에요. 좋은 네.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조절하는 방법으로 호흡법도 말씀드렸고 이제 명상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게 이제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거죠. 내가 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다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지금 조절해서 감사와 긍정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는가. 근데 이게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명상이 도움이 되고 또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기도하시면 되고요. 저는 기도나 명상은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도 들여다보고 그 팁을 하나 드리면 저는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저희 한우분들에게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미용 감사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네 가지 단어죠. 이걸 줄여서 미용 감사. 네, 미용 감사죠. 이게 이제 오포노포노의 비밀이라고요. 그 책에 나오는 건데 하와이 사람들이 자기를 정화하고 타인을 정화하는 하나의 주문법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 네 가지 말에 사실은 나에 대한 것,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나에게 미용 감사. 눈물이 나요. 그리고 두 번째 배우자에게, 나와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미용 감사. 눈물이 나요. 그리고 부모님께 미용 감사. 눈물이 제일 많이 나요. 예, 이런 식으로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이렇게 미용 감사. 김 원장님께서 우리 의사들도 회개하고 또 정말 병이 아니라 환자를 인간으로서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힘들 때 저는 인간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적도 있겠죠. 그죠? 그럴 때 미용 감사를 해요. 네, 그분을 위해서 미용 감사. 또 제가 그분에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미용 감사. 이렇게 하면 많은 부분들이 또 해소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그 남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한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것이 남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실험에 의하면 테레사 수녀님이 봉사활동하는 걸 비디오로 보고만 있어도 이 침샘에 있는 면역세포가 2배로 는데 T세포, T셀이라는 것이. 근데 그 중에서도 실제로 봉사활동을 했던 사람은 그 가운데서 2배로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남을 위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의 면역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더 그 이웃을 돌아보고 좀 뒤도 돌아보고 그러면서 또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자기에게 오히려 더 큰 미덕으로 더 큰 건강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내 고민도 내 문제도 이렇게 버거운데 다른 사람의 고민과 힘듦을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요, 참 신기하게도 내가 오롯이 내 문제를 혼자서 짊어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무겁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 조금 나누어 주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고민을 조금 나누어 받을 때는 생각만큼 무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다 짊어지고 가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에게 조금씩 나누어 짊어지게끔 해서 함께 가면은 같은 무게의 고민과 힘듦도 조금은 가볍게, 조금은 기쁜 마음으로 서로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체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조 원장님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 금방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멍상의학, 금방 이야기한 심신의학 사실 이제 똑같은 목적은 우리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거든요. 내가 행복해지고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고 또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방법.
예, 그렇게 해야 병도 낫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의사 중에는 소의가 있고 대의가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의사들이 이 질병만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병리라든지 또 사회적인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맑고 좀 더 건전하게 이렇게 갈 때 우리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그런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멍 때리는 나날 되십시오. 그리고 다 함께 아주 유익한 멍을 때리는 시간들 우리가 가끔씩 가지면서 살자고요. 자, 조병식 원장님 그리고 김기옥 원장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